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꾸었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쓰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오늘은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51명이 부상당한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꾸었습니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입니다.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조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쓰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합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경쟁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 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다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것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AI, 원정 등 미래 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고 상호 영향이 높은 소득 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을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